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벌초를 대행하는 사례가 늘고 추석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등 한가위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정부의 내년도 공모 사업에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거제 사고 지역에 대해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른 태풍에 낙과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확을 앞둔 과수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벌초를 대행하는 사례가 늘었고 추석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에 사시는 정운하 할아버지. 추석 무렵에는 고향을 찾을 자식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해 이번에는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고 연락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또 벌써도 아들 서유옥인데 오지 말았겠어. 지자체도 나서 추석 고향 방문을 말리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군수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벌초 풍속도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조상묘 벌초 대행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못하는 성묘객이 많기 때문인데 함양군 산림조합에 따르면 벌초 대행 신청도 지난해 290건에서 올해는 350건으로 20% 증가했습니다. 농촌의 노령화로 매년 5%씩 벌초 대행 신청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올해는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 작업단을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성묘객의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산림조합, 농협이 연합해 공동벌초 작업단도 운영합니다. 우리 가족이라든지 친직이라든지 살아나서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하루속히 빨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 군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단 감염 우려로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의 풍속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농산어촌의 생활 환경은 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것이 사실인데요. 생활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공모 사업에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창원 도심에서도 한참 떨어진 한 농촌 마을. 30년 이상 된 낡은 마을회관이 새로 지어졌고 재래식 화장실과 슬레이트 지붕 등도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모두 지난 3년간 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셋들 마을 사업 덕분입니다. 농촌에 사는 게 그대로 살다 보면 거기서 적응해 사는데 지금은 이제 대세가 좀 이제 더 편해진다는 거죠. 이처럼 도시에 비해 낙후됐던 농산 어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8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창원엔 27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읍엔 문화마당과 철길 정원 조성 사업이, 북면엔 온천 문화센터, 진북면엔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이뤄집니다. 앞으로 우리 이 중심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읍이 조금 더 젊고 활기찬 그런 살기 좋은 우리 동읍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밖에 김해와 밀양엔 각각 SOC 기반 구축과 보건 의료시설 등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조직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신활력 플럭스 사업도 창원, 김해, 통영 세 곳에서 이뤄집니다. 농촌 지역을 여러 문화 혜택이라든지 또 경제적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을 지원하고 융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환경과 부족한 일자리 탓에 점점 소멸해 가던 농산 어촌. 정부와 지자체의 대규모 예산 투입이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시간당 10mm 내외의 거센 빗줄기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경남 서부 지역부터 시작돼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창원은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8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진주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8도, 사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거제 한 아파트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비만 오면 절개지 토사가 흘러내려 위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역은 사실상 지자체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돼 산사태 관리 체계에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의 한 아파트 절개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쓸려 내려온 수십 톤의 토사는 주차된 차량을 덮치고 9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진 토사가 아파트 출입구까지 들이닥쳐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에도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렸다고 말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좀 그걸 하긴 했는데 저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곳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 예방 대책은 고사하고 사고 위험 경고도 미리 받을 수 없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인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거의 복구만 한다. 지금 예측이 다 틀려요. 예산하고 그거를 인력을 낭비합니까? 실제 올해 전국에서 산사태로 9곳에서 1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중 7곳엔 산사태 예보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긴 장마와 계속되는 태풍,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산사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앞서 보신 아파트 절개지 붕괴와 관련해 거제시가 어제부터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거제시는 관내 아파트 옹벽과 범면 64곳, 산지한 급경사지 78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까지 경남을 핥히고 지나가면서 특히 농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과수 농가들의 낙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농민들은 그야말로 보릿고개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농가 현장을 서창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사과 과수원.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까지 나흘 사이 2개의 태풍이 핥히고 가면서 전부 떨어진 겁니다. 보시다시피 제 뒤로 떨어진 사과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살아남은 나무에 달린 사과도 강풍에 멍이 들면서 상품 가치를 잃어 모조리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년 동안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나무들은 모조리 한 방향으로 뿌리째 뽑혀 있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잔뿌리조차 남질 않다 보니 쓸 수 있는 사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땅이 물러지니까 이게 뽑히면서 전체 과수원이 다 도복이 됩니다. 냉해에다 긴 장마까지 어떻게든 버텼지만 일주일 만에 들이닥친 2개의 태풍에 신락 같은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멍이 다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주워서 팔 수가 없는데 보험사에서 50%를 감시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니까 저희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 또 다른 과수원으로 가는 길목. 썩은 사과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태풍이 몰고 온 물폭탄에 사과들이 떨어져 빗물에 떠내려간 겁니다. 과수원 입구는 쓰러진 나무에 뒤엉켜 들어가기조차 힘듭니다. 1년에 해서 하루 벌어가지고 1년을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하면 보릿고개나 다름없는. 두 차례 태풍으로 경남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1,600헥타르 가운데 밀양의 낙과 피해만 절반에 가까운 577헥타르.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도내 39곳의 학교에서도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양사대한 초등학교는 인근 토사가 무너지면서 교문이 막혔고 창원의 한 고등학교는 체육관 외벽 철판이 떨어진 것을 비롯해 정전과 건물 누수 등 크고 작은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던 경남의 중요 기록물들이 도민품으로 돌아옵니다. 어제 첫 이송을 시작해서 앞으로 4년 동안 22만여 건이 경남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도청의 변천사와 거창 양민학살 조사 자료 등 중요 기록물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송 현장을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의 중요 기록물들을 실은 5톤 탑차가 경상남도 기록원으로 들어옵니다. 짐칸이 열리고 연구사들이 기록물 상자를 서고로 옮깁니다. 최적의 문서 보관을 위해서 섭씨 18도, 습도 50% 안팎을 유지하는 서고에 경남의 기록물들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 1976년 당시 김해군 토지 대장을 비롯해 경상남도의 7개 시군 기록물들로 경남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 8만 3천 권을 오는 25일까지 1차로 이송합니다. 김해시에서 이제 당초에 76년도에 생산한 것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했었던 것을 저희가 국가기록원에 보존하고 있던 걸 다시 저희 경상남도 기록원으로 재이관을 해서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보존하던 중요 기록물들을 이처럼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경남도청 이전 역사와 거창 양민학살 당시 조사 자료 등 귀중한 기록물들이 도민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기록 자치라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도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신속한 정보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기록원은 1차분 8만여 건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목록을 공개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도 동승자 명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창원시는 경남 247, 248, 252번이 함안에 거주하는 경남 258번과 함께 대구 사업설명회에 참석했지만 역학조사 때 258번과의 동승 사실을 밝히지 않아 258번과 접촉한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N차 감염이 발생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연장되면서 경남교육청이 당초 11일까지 예정된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3분의 1 제한 등교 운영 방침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 등교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35건, 관련자 42명 가운데 20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참석 의심자 85명 가운데 83명의 소재를 확인해 경상남도에 통보했습니다. 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해 어려움을 겪는 12개 집합금지 명령 고위험시설 754개 업소에 한 곳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진주시는 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속하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 청원경찰 임용 의혹과 관련해 류재수 진주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채용 관련 비리 특혜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재수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진주성 환경공무직 채용에 특혜가 드러나 채용이 취소되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6년 전 하동의 전경을 담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옛 하동부의 객사인 하남관과 하동향교, 민가를 비롯한 하동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이 사진은 1914년 촬영한 것이며 하동군청의 김회룡 계장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사진을 검색하다 발견했습니다. 거창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제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꽃다움이 경상남도의 일자리 창출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꽃다움은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고 거창 사과 페이스트를 넣어 만든 거창 사과 꿀빵과 쌀식빵을 주력 상품으로 해 향토 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수리온 기술과 정비 등의 후속 지원 비용 93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방위사업청과 맺은 초도 양산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의 비용을 정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창원시가 모두가 행복한 젠더시티를 목표로 해 여성 친화 도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창원시는 여성가족부에 여성 친화 도시 신청서를 내고 내년부터 5년간 지속 가능한 성평등 도시, 여성의 경제력 역량을 강화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5가지 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가 밀양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밀양물산을 설립했습니다. 자본금 2억 9천만 원을 밀양시가 단독으로 출자한 밀양물산은 14명의 전문 인력이 밀양 지역 농축산물 가공과 판매, 판로 개척, 컨설팅 등을 맡게 되며 농업 관련 시설물 관리와 농업 정책 등 그동안 행정이 지원하던 농촌 융복합 산업 업무도 전담할 계획입니다. 김해 씨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소상공인 물품을 구매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시를 통해 기탁되는 이웃돕기 성금은 지난해 기준 6억 원 정도로 김해 씨는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웃돕기 성금으로 관내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입할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도산면에 있는 섬인 연도와 읍도를 다리로 연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통영시 도산면에서 연도와 읍도를 잇는 연륙 보도교 사업을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신규 사업으로 확정하고 읍도와 연도 사이에 320m 연륙교를, 연도와 도산면 사이에는 280m 연륙교를 건설해 두 섬을 육지와 연결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 대상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김해와 창녕 등지에서 학교 불법 카메라 촬영 사건이 밝혀진 이후 취해진 후속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미 검사를 하겠다고 알린 상태에서 한 점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월 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